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픽 중계 때문에 오늘 뉴스는 1시간 일찍 시작합니다. 뉴스가 끝난 뒤에 저희가 오늘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를 보내드리는데 여기에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다시 출전합니다. 노선영 선수는 어제 SBS와 단독 인터뷰에서 팀 분위기가 좋았고 또 작전도 미리 준비된 거였다는 대표팀 감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노선영 선수는 한 번도 훈련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이번 올림픽을 치른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자, 어제 이어 하성룡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개월 전 월드컵 팀 추월 경기입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김보름에 이어 두 번째 주자인 노선영이 힘이 빠지자 박지우가 뒤에서 밀어줍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에선 달랐습니다.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노선영이 맨 뒤에서 빙판을 지쳤습니다. 올림픽 이전까지 한 번도 연습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제가 끌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연습을 그 전날까지도 한 상태였고 경기 당일날 워밍업 시간에 갑자기 바뀐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올림픽에 탄 그 방식대로 6바퀴 모두를 연습한 적은 없었어요. 마지막 두 바퀴 남기고 맨 뒤로 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오랫동안 준비한 레이스 순서를 경기 당일 바꿔버린 데다 연습도 하지 않았으니 좋은 성적은 처음부터 기대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SBS는 이 부분에 대해 백철기 대표팀 감독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보름과 박지우의 막판 스퍼트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백 감독은 막판 스퍼트는 미리 준비한 작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도 선수들끼리 굉장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다 사전에 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들어갔는데 하지만 노선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기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올릴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후 7, 8위 결정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김보름과 박지우, 노선영 세 선수가 모두 경기장에 나와 정상적으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빙상계의 고질적인 파벌 싸움입니다. 공정과 경쟁이라는 스포츠의 기본은 외면한 채 내 선수 또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풍토 속에서 선수들만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파벌 싸움의 민낯이 처음 드러난 건 2006년 토리노 올림픽 때입니다. 당시 우리 선수들은 한국 체대와 비한국 체대 출신으로 나뉘어 훈련했습니다. 4년 전 소치 올림픽 때는 안현수의 아버지가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 때문에 아들이 러시아로 귀화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파벌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전 부회장은 바로 사퇴했습니다. 이후 잠잠하던 파벌 싸움은 지난해 2월 빙상연맹이 주위의 우려를 무릅쓰고 전명규 전 부회장을 다시 영입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금메달 제조기로 불린 한국 빙상계의 대부이자 한국 체대 교수인 전명규 부회장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측의 반목이 시작된 겁니다. 체대 비한 체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났고 시대가. 그러니까 정교수 쪽, 정교수가 아닌 쪽 이런 식으로 그게 더 심하죠. 한 사람의 권력을 다 잡고 있으니까. 파벌 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이 떠안았고 결국 이번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구는 나가서 따로 맞춤 훈련을 하고 누구는 그냥 여기 태릉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월드컵 끝난 이후에 3명이서 팀추 연습해본 적도 없고요. 올림픽 때마다 뿌리 깊은 내분과 파벌 문제는 지적됐지만 금메달만 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혔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제2의 노선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웃음짓게 하는 선수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오늘도 찰떡 호흡을 자랑하면서 6연승으로 예선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우리 컬링팀을 보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 말이 실감납니다. 이 4명의 선수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비결이 과연 뭔지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새벽에 출발한 고향 어른들의 응원 속에 우리 선수들은 또 한 번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첫 세엔드에서 석점씩 따내며 1시간 반 만에 러시아 출신 선수팀의 기권을 받아냈습니다. 마늘 먹고 자란 우리 의성의 아이들이 오늘 여기에서 자랑스럽게 컬링을 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컬링장을 집으로 삼아 10년 넘게 한솥밥을 먹은 우리 팀은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선수들은 다양하고 독특한 훈련을 하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에 함께 도전하며 인내와 끈기를 길렀고 여름에는 조정훈련으로 체력과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4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바르게 또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물 위에서도 얼음 위에서와 똑같이 김은정의 구령에 맞춰 선수들은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었습니다. 재밌게 하면 좋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게 결국에는 그게 몸 안에 남아서 좋은 효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죽지세로 조 1위를 확정한 팀은 올해 준결승을 치릅니다. 사상첫 메달을 넘어 금메달까지 이제 딱 2번만 더 이기면 됩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계속해서 평창입니다. 내분에 휩싸인 여자 팀추월과는 달리 남자 팀추월 대표팀은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사상 첫 금메달을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이승훈과 김민석, 정재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는 사흘전 예선에서 찰떡 호흡을 과시했습니다. 400m 트랙 8바퀴를 도는 레이스에서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이 초반 리드를 책임졌고 장거리 간판 이승훈이 중반 이후 맨 앞으로 나서 스퍼트를 이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17살 막내 정재원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한 몸처럼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소치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로 구성된 네덜란드를 0.74초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라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팀 추월은 예선 기록으로 4강을 가려 토너먼트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잠시 후 준결승에서 예선 4위 뉴질랜드와 만납니다. 예선 기록에서는 우리가 2초 가까이 앞섰기 때문에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준결승에서는 최대한 체력을 안배하면서도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기록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승에 간다면 거기서 전력 투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승에 오르면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네덜란드와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4년 전 소치올림픽 결승에서 네덜란드에 2초 이상 뒤져 완패를 당하며 은메달에 만족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예선에서 보여준 조직력이라면 2회 연속 메달은 물론 사상 첫 금메달도 기대할 만합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어제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조에서 실격당한 중국 대표팀이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며 제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나쁜 손으로 유명한 판커 씨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중국의 판커 신이 최민정 선수를 밀어 실격당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2바퀴를 남겨놓고 바깥쪽의 판커 신이 추월하기 위해 안쪽의 최민정을 왼팔과 어깨로 미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판커 씨는 자신의 반칙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成绩没打出来之前，我真的没觉得我们自己犯规。 중국 언론들도 김아랑에 걸려 넘어진 캐나다 선수를 거론하면서 판정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리엔 중국 감독의 주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국제빙상연맹, 즉 ISU에 공식 제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ISU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는 명백한 반칙이라고 발표해 판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4년 전 소치올림픽 때 결승선에서 박승희의 유니폼을 잡으려 했던 판커 씨는 반칙왕으로 악명이 높은 선수입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는 심석희에게 반칙을 저질렀고 이번 올림픽 500m에서도 실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기 개최국인 중국은 믿었던 쇼트트랙에서 줄줄이 실격당하며 지금까지 금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피겨 여자 싱글의 최다빈 선수가 또 한 번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쇼트 프로그램 8위에 올랐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에 이어 올림픽 톱10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최다빈은 단체전 때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3번의 점프 모두 깔끔했고 애절한 선율에 맞춘 표현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체전 때 작성한 개인 최고점을 또 2점 넘게 경신한 최다빈은 30명 가운데 8위에 오르며 24명이 나가는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어머니를 여의는 큰 슬픔을 겪은 최다빈은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로는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쇼트 프로그램 10위 안에 들면서 톱10 달성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좌절해도 이제 쓰러지지 않게 엄마가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묵묵하게 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하고 싶어요.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멋지게 장식하고 있는 최다빈. 그녀의 아름다운 연기는 아쉽게도 함께할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김하늘도 21위로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한 가운데 19살 메드베데바와 16살 자기토바, 두 러시아 선수가 첫날부터 불꽃 튀는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메드베데바가 단체전 때 작성한 세계 기록을 또 경신하며 기세를 올리자 채 30분도 안 돼 자기토바가 그 기록을 깨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하던 메드베데바가 자기토바의 점수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으로 박수 쳐주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한 대회 두 종목에서 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린 테르모르스는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과 쇼트트랙 동메달을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시상식. 3위를 차지한 네덜란드 선수들은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보다 더 기뻐합니다.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한 네덜란드는 순위 결정전인 파이널 B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메달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이널 A에서 우리 팀과 함께 레이스를 펼친 중국과 캐나다가 실격 처리되면서 네덜란드에 동메달이 돌아온 겁니다. 이 메달로 네덜란드의 테르모르스는 동계올림픽 여자 선수 최초로 한 대회에서 두 종목에 걸쳐 메달을 따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4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를 꺾고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쇼트트랙 첫 메달을 목에 건 겁니다. 원래 쇼트트랙 선수 출신인 테르모르스는 4년 전 소치올림픽에서는 본업이 아닌 스피드스케이팅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고도 정작 주종목인 쇼트트랙에서는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I think both is really exciting. Long track speed skating, it's really getting mentally in the game, trying, going as hard as you can. 테르모르스는 오늘 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에서 2대회 연속 2관왕을 노립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목표했던 올림픽 첫 승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열정과 투혼으로 큰 감동을 줬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붓고 감독과 선수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종료 버저와 함께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올림픽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쏟아지는 박수 속에 선수들은 태극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빙판을 누볐습니다. 최약초를 평가받던 우리 대표팀은 지난 2014년 NHL 스타 출신 백지성 감독 부임 후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백지성 감독은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했고 토종 한국 선수들과 귀화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토록 서고 싶었던 올림픽 무대. 선수들은 사상 첫 승을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온몸을 던져 세계적인 강팀들의 퍽을 막아냈고 거친 몸싸움에 이가 부러져도 승리를 위해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사실 이길 수 있으면 제 치아 다 부러져도 상관없고요. 제 입 부러져서 저희 달튼이 슛 하나라도 덜 막는다면 과거 강호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슛 한 번 날리지 못했던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은 백지성 감독과 선수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And a special moment in my life that I will never forget. I will walk together forever with these players. SBS 유병민입니다. 내일 역시 한국 쇼트트랙의 금빛 질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500m와 5000m 계주 그리고 여자 100m가 남아있는데 내일 저녁 6시부터 SBS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평창이었습니다. 네, 내일은 여자 100m가 아니라 여자 1000m가 열립니다. 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왔던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비밀 회담을 하려다 전격 취소했다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회담 2시간 전에 북한이 취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를 공개한 미국의 속내,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서로 외면했던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하지만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비밀 회담을 앞두고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보안 요청에 따라 한국은 청와대를 회담장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회담 2시간 전 북측의 취소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펜스 부통령이 북측과 만나 핵과 미사일 포기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북한이 회담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며 보도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말 중앙정보국을 통해 북한이 펜스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회담을 승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출국하던 5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기대치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음 날 일본에선 강력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화 주제는 비핵화라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의 반발로 회담은 불발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예비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의 비밀까지 공개한 이번 일로 볼 때 미국의 속내는 급한 쪽은 북한이고 대화 테이블에 앉기 전에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자, 그럼 북한과 미국이 만나기로 했었다는 지난 10일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은 지난 7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남측을 방문한다고 전격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9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김여정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이 펜스 미국 부통령 역시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천안함을 가고 또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올림픽 개회식에서 펜스와 김여정이 앞줄 뒷줄에 앉았지만 회담을 하루 앞둔 사람들 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일 북한은 미국과 회동 2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합니다. 청와대의 면담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을 만난 뒤에 강원도로 이동을 해서 이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펜스 부통령과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뭔가 알고 있다는 건데 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청와대를 찾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받고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조건부 수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여건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북미 대화. 조금 전 회담 취소를 통보한 김여정 등을 상대로 북미 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겁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 북미 대화 대신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내밀자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를 어떻게 조율했는지에 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다만 남한 당국자의 사전 방북설을 강하게 부인했던 만큼 평창을 계기로 복원된 대북 라인을 통해 북미 대화를 조율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중심으로 북한 공식 통보 전에 김여정 방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대화 무산의 책임을 북측에 넘긴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계속해야 할 청와대로선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북한이 왜 대화 직전에 회담을 취소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을 만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북미 대화 결정이 지난 2일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영남과 김여정을 차례로 통보한 것이 4일과 7일이었던 것으로 보면 북미 접촉 의사를 전해들은 북한이 김여정까지 파견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펜스 미 부통령은 한국 방문에 나서면서도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y message will be the same, and that is that North Korea must, once and for all,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ballistic missile ambitions. 북한은 지난 8일 미국에 대화를 구걸한 적이 없으며 남한 방문 기간 미국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북미 접촉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경고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 와 탈북자들과 천안함을 둘러보는가 하면 평창올림픽 사전 리셉션에서 5분 만에 나가면서 김영남과는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접촉하더라도 미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가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결국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북미 접촉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 개발과 핵 피해기라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북미 접촉을 직전에 무산시킨 셈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번엔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우리 사회 성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배우 조민기 씨가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해 헛소문이라고 주장하자 분노에 찬 피해자들이 더욱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제자 성추행 의혹이 터지자 조민기 씨의 반응은 강경했습니다. 의혹은 헛소문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가 재직했던 청주대 연극학과 제자들이 발끈했습니다. 한 졸업생은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 재학 시절 조민기 교수가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했고 신체 접촉을 했다면서 무섭고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역시 졸업생이자 연극 배우인 송하늘 씨도 SNS에 긴 폭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송 씨는 조 씨가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성공한 배우이자 예술대의 왕이었던 조 씨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강경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그냥 가면 쓴 것 같고 또 저런 사람이 연기자고 또 그리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조금 분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딴 폭로에 조 씨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 씨 소속사는 관련 증언들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연 예정인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조 씨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고 대학 측에 관련 조사 내용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도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한다면서도 성폭행은 없었다고 말해 거센 역풍을 맞았죠. 그런데 이 반쪽짜리 사과마저 미리 리허설까지 거친 일종의 연극이었다는 폭로가 극단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김영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이윤택 씨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 씨는 회견에 나서기 전 이미 법적 처벌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이딴 폭로에 대책을 강구하다 회견을 결정한 뒤 변호사와 접촉해 처벌 수위를 확인한 겁니다. 이 씨는 이어 시를 쓰듯 사과문을 만들었고 기자회견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최측근이 질문하면 직접 답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는 교묘한 이 답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미 연습한 대답이었습니다. 첫 미투 폭로에서 기자회견, 극단 해체 발표까지 내부 논의에 참여했던 연희단 거리패 소속 배우 오동식 씨가 SNS를 통해 폭로한 내용입니다.
오 씨는 극단 대표가 나서 이 씨의 표정 하나까지 연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단 대표는 진정성을 보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편집된 어떤 기억이 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씨의 주장에 대해 이윤택 씨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연극계의 또 다른 유명 연출가 오태석 교수도 성추문에 휩싸인 가운데 학생들이 오 씨에게 학교에서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폭력 문제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을 퇴출시키자는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총학생회가 SNS에 게시한 성명서입니다. 이 학교 교수이자 연출가인 오태석 씨의 교수직 해임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학교에 촉구했습니다. 오 교수는 제자와 배우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학교 출신 연극인들은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오 교수가 밥자리, 술자리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연극인들도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대학로에 모여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투 고백에 힘들게 동참해주고 있는 피해자들하고 어떻게 연대할 건지 좀 조심스럽게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성단체들은 가해자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며 정부도 성폭력 의혹이 있는 예술인의 보직 임용을 막고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검찰이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올림픽이 끝난 후 안 전 검사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2015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전보됐을 때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은 최근 안 전 검사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조사단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도 안 전 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부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까지 나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GM의 회생 방안과 관련해 GM 본사가 대규모 출자 전환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공장 시설을 담보로 잡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인데 왜 그런지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베리앵글 GM 사장은 오늘 오후 산업은행을 전격 방문해 이동걸 회장을 만났습니다. 앵글 사장은 한국 GM에 빌려준 대출금 약 2조 9천억 원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을 제안했는데 동시에 한국 GM의 공장 시설에 대한 담보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출자 전환을 하면 GM의 지분은 크게 늘고 현재 17%인 산은의 지분율은 줄어듭니다. 한국 GM의 공장 땅과 건물을 담보로 잡고 처분하겠다고 해도 막을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출자 전환을 통해 GM 본사의 한국 GM 지분이 85%를 넘으면 산은 동의 없이 담보 설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산은의 유상증자 참여, 즉 한국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겁니다. GM이 한국 정부 철수를 무기로 지원금을 요청을 실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산은의 부분에서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외투 기업에서의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국 GM을 살려야 하지만 GM 본사가 구체적인 신규 투자 방안을 제출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앵글 사장은 내일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만나 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미국계 로펌 에이킨 검프의 대리인이 당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만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BBK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미국계 로펌 에이킨 검프의 한국 측 대리인은 한국계 김석한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에이킨 검프가 다스 소송을 맡기 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2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가 삼성과 자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고 자문계약료를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이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만남 이후 에이킨 검프는 실제로 다스 미국 소송을 대리했고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2월 다스는 BBK 투자금 140억 원을 찾아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을 통해 김 변호사에게 자문료 차액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6살 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엄마가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TV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8살 최 모 씨는 어젯밤에서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처음엔 꿈에서 본 대로 딸을 목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최 씨는 TV에서 퇴마의식 장면이 나온 걸 따라해 무려 50분간 딸의 목을 졸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웃들은 최 씨가 평소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인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시골에 갔는데 언니 집에 또 싸우지? 다 들려. 막 이렇게 막 문자 오고. 한참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친모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중으로 신청하고 이 남편 이 씨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밤 9시에 딸을 살해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다음 날 새벽까지 딸이 멀쩡했다며 엇갈린 진술을 내놨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는요. 경찰은 숨진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다며 살해 동기와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반성도 없고 교화 가능성도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영학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학이 엽기적인 범행 동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학이 교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제출한 반성문조차 감형을 위한 위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있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14살인 피해자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살해한 과정이 주도 면밀했다고 봤습니다. 이영학은 선고 결과를 듣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몇 번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심정이 안 좋으시거든요. 오늘 조금 도와주십시오. 오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이영학의 딸은 소년범으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미국에서 항공기에 탄 공무원 한 명이 자기 신분을 내세우며 승무원에게 여러 불평을 하고 잘리게 만들겠다며 이른바 갑질을 했습니다. 당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갑질을 한 공무원 본인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이륙을 앞두고 기내에서 한 여성이 승무원과 말다툼을 하더니 갑자기 신분을 자랑합니다.
우는 아기 옆자리에 앉지 않겠다며 계속 불평하자 아기 엄마까지 나섭니다. He's not going to cry the whole time. 다음 항공편으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더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승무원을 위협합니다. Your name? Tabitha 9766. Thank you, Tabitha. You may not have a job tomorrow. 8달 된 아기 엄마에겐 조용히 하라며 욕설까지 합니다. 계속되는 소란에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I want this lady. I apologize. Please. No, I apologize. Okay, I'm sorry. I was really stressed out. 이 영상이 SNS에 공개되자 200만 건이 넘는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문제의 여성은 뉴욕주 문화국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뉴욕주는 이 공무원의 이름과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또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을 명령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2인승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4인승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4인승에서는 반드시 시상대에 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원윤종과 서영우, 전정린, 김동현으로 구성된 4인승 조합은 대표팀 자체 테스트를 거쳐 이번에 처음 구성됐습니다. 2인승의 간판 원윤종, 서영우에다 대표팀에서 가장 힘이 좋은 전정린을 썰매를 미는 푸시맨, 발이 빠른 김동현을 가장 많은 거리를 달려야 하는 브레이크맨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 전 평창 트랙에서 실시한 연습 주행에서 지난해 평창 월드컵 때 7위를 차지한 4인승 팀보다 스타트 기록을 0.05초 앞당기며 희망을 받습니다. 오늘 두 차례 주행 훈련에서는 스타트 때 썰매에 올라타는 동작과 주행 라인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웬만큼 주행이 잘 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정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일럿에서 브레이크맨으로 전향해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은 김동현은 순발력을 높이기 위해 체중을 10kg 이상 줄이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팀워크를 위주로 저희가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열리는 봅슬레이 4인승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멋진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프랑스의 바이애슬론 스타 마르탱 푸르카드가 대회 첫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혼성 계주에서 막판 역전극을 펼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정연 기자입니다. 푸르카드는 지난 18일 15km 단체 출발에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접전을 펼친 뒤 패배를 예감하고 땅을 치며 아쉬워했다가 사진 판독 결과 14cm를 앞서 극적으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출전한 혼성 계주에서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4명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나선 푸르카드는 3위로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거침없이 설원을 내달렸고 백발백중 사격 실력을 뽐냈습니다. 가볍게 역전에 성공한 뒤 갈수록 2위와 격차를 벌렸고 국기를 흔들면서 이번에는 여유 있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소치올림픽 2관왕 푸르카드는 이번 대회 첫 3관왕에 오르며 바이애슬론 황제의 등극을 알렸습니다. 뜨거운 환호 속에 나이지리아 여자 봅슬레이 팀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여유로운 몸짓으로 힘차게 출발했지만 초보 운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역사적인 아프리카 쿨러닝의 도전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SBS 정원입니다. 이탈리아의 소피아 고지아가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에서 정상에 오르며 가장 빠른 여자 스키 선수가 됐습니다. 4년 전 소치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고지아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정선 슬로프를 빠르게 내려옵니다. 이 종목 세계 랭킹 1위인 고지아는 예상대로 1분 39초 2의 가장 빠른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8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미국의 스키 여제 린지 보는 1분 39초 69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스노보드 빅에어 예선에서 우리나라 이민식 선수가 멋진 3바퀴 반 회전 묘기를 선보였지만 아쉽게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한낮 기온은 영상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날은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거의 일주일 가까이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내일 밤 늦게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모레 아침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눈이 오면서 다행히 건조함은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폐막식 날에는 추위도, 눈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